강서 예비군 훈련장의 매입 의사를 묻는 국방부의 공문이 사장된 것과 관련해 이범석 시장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땅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곧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침 간편식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았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는 과제입니다. 충북의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벼재배 신농법이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물론 생산량을 증가시킨 결과입니다. 산타 원정대 캠페인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선물과 편지글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온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을 매입하겠냐는 국방부의 공문을 뭉갰다는 CJB의 보도와 관련해 공직사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땅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곧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매입 의사를 묻는 국방부의 공문은 청주시 회계과, 신성장 계획과, 자치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 지난 8월 18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 그 누구 하나 이 공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니겠지 하는 부서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CJB의 보도 이후 이범석 시장은 국방부 공문이 사장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매입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 청주시가 직접 매입하든 민자 유치를 통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발전 전략이 사실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주체하고 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여튼 머지않아서 이미 이 땅에 대해 한 민간 투자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었는데 속내는 아파트 건립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이 민간 투자자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청주시가 제대로 된 활용 전략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네, 한편 이범석 시장은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17년 만에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초기 혼란이 우려되지만 적응이 되면 훨씬 더 편리하다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베아 캠핑장 투자 유치, 무심천 벚꽃 푸드트럭,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꿀잼 도시로 변화가 시작된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침 간편식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예산과 인력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삼계죽과 김치주먹밥, 파스타까지 맛보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배식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나하나 맛을 보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아침 간편식 시식회가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간편식이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춰 구성했습니다. 파스타랑 죽이 제일 맛있어서 아침에 나오면 잘 먹을 것 같아요. 오트밀이나 죽이나 이런 종류를 봤을 때는 단백질이나 우리 아이들이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 성분은 골고루 이제 비중이 있는 것 같고요. 개발된 메뉴 13가지의 간편식을 먹어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예산과 인력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간편 대체식이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관리 인력이 필요한 데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도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내년 시범 운영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여기서 나온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이번 아침 간편식 시식회는 9일에 청주, 12일 충주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교원단체들의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번 시식회와 최종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의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벼 재배 신농법이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식물 생리 기술을 적용해 탄소 중립은 물론 생산량을 증가시킨 결과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보은군 삼승면의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토양 개량용 비료입니다. 한 번만 뿌려도 벼의 이삭수를 늘릴 수 있어 생산량 증가가 가능합니다. 탄소 발생량도 화학 비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가 프로젝트로 100만 헥타르 고품질 쌀 생산 계획에 착수한 베트남 국립농업진흥청 실사단이 보은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3대 쌀 수출국으로 탄소 중립과 고품질 쌀 증산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끈질긴 제안을 뒤로하고 보은의 바이오 기업을 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Chúng tôi đánh giá rất cao cái sản phẩm BioPlan. Sau khi nghiên cứu thì chúng tôi thấy là khi mà thử nghiệm ở đồng đất Việt Nam là khá là phù hợp. Hiện nay thì nhiều các cái mô hình ứng dụng cái sản phẩm BioPlan này đã cho phát huy hiệu quả. 베트남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미질이 향상된 쌀의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했습니다. 탄소 중립까지 가능한 신농법을 확인한 베트남 농정당국은 MOU 체결과 함께 TF팀을 만들어 충북을 찾은 겁니다. 이미 초기 물량은 현지로 출발했고 세부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1,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00만 헥타르를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아주 대대적인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 회사를 방문하신 겁니다. 베트남 수출길을 연 보은의 바이오 기업은 이를 거점으로 벼 재배의 신농법을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부의 전략 작물 중 하나인 가루쌀 가공시설이 충주에 들어섰습니다. 가루쌀을 생산하고 소비할 지역 자립형 사업장을 구축한 건데 판로 구축과 농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벼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4만 헥타르 수준이던 벼 재배 면적은 10년 새 72만 헥타르 수준까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쌀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적어 공급 과잉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전략작물 직불제도 등을 통해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재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략작물 중 하나인 가루쌀 가공시설이 충주 수안보 농협에 들어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국 8곳에 구축한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사업장입니다. 충주시는 올해 가루쌀 시범 재배로 10톤을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식용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이제 두 번째는 방부제가 많은 밀가루 섭취를 국민들한테 방부제 많은 밀가루 섭취량을 좀 줄여보고자. 하지만 가공 설비를 활용할 지역 내 가루쌀 생산 농가는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배추 등 타작물과 이모작이 가능한 추가 소득 작물이지만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재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고가로 매입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중 고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판로가 어떻게 될지 확실한 저거가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좀 수매를 해가지고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의 대체 작물로 꼽히는 만큼 충주시는 재배 기술 교육과 소비 방법 다양화를 위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쌀가루로 활용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된 것들을 농협을 통해서 같이 제품화할 수 있게끔.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내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충주시가 지역자립형 가루쌀 생산 소비를 촉진할 교두보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가 개최하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선물 상자와 편지글로 온정을 나눈 자원봉사자의 마음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초록색 모자와 망토를 두른 산타들이 양옆에 마련된 보급대에서 물건을 하나씩 받습니다. 쿠션과 담요, 조명과 과자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받아든 물건은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진행하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으로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약간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그마한 카드에 편지글로 전합니다. 저도 산타를 기다렸던 어린아이였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선물을 포장하고 너에게 선물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선물은 저에게도 주는 선물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올해 준비한 선물 상자는 200개. 지역 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 온정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받았을 때 좋아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우리가 산타 옛날에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려준 시기다. 힘든 어린이들한테 이 산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도 후원하고 또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산타 원정대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모두 1억 1,700만 원. 선물 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400명분의 난방비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0명의 원생들을 위해 쓰입니다. 산타 원정대 모금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이 한국 중부발전과 8천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발전소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일대에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방재정 증대와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이혁동 기자입니다. 고령군 성산면 일대 1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한국중부발전과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부발전은 8천억 원을 투입해 2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2030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고령 신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국내 전력계통 안정화와 경상북도 및 고령군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발전소 예정 부지 옆에 변전소가 있고 낙동강이 인접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용수 확보도 용이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추가로 500메가와트 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가동하면 연간 900억 원의 재정 증대와 2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소 만들고 열에너지 이용하고 이런 발전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에서 부지를 잘 마련해서 잘 했기 때문에 고령 발전은 물론 경상북도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40일이 넘었지만 어떠한 진상 규명도 나오지 않자 유가족 협의회와 생존자 협의회 등이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수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적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청주시 수곡동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리더십 특강을 벌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 김 후보자는 정부 부처 고위직과 승진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이임식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취재진에게 아직은 무엇을 얘기할 만한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제천시의회 김수환 시의원에 대한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습니다. 대신 의원 발의로 상정된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충청북도가 2023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공동 수상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충청북도는 내년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 사업에서 17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제천 참사는 미흡한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부실한 대응이 빚은 사회적 참사임에도 유가족들은 피해 보상은커녕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천 참사 유가족 204명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억 8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블록체인 6주년 혁신 컨퍼런스가 도내 블록체인 전문가와 블록체인 공급과 수요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육성 방안, 성공 사례 등을 주제로 한 토론과 함께 기술 전시와 국내외 블록체인 기관 간 업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또 블록체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팀과 교육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안전망 운영 보고회와 포럼이 오늘 청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청소년과 지도자 시상식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개인 상담과 예방교육, 청소년 전화 1388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증평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소방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구조대 차고지에서 하급자인 20대 소방관 B씨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5회 충청북도 친환경 농업인 대회가 충주시 충주 유기농 체험교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된 오늘 행사에서는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민 4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중부내륙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9일부터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17년 만에 노선이 크게 바뀌는 만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미리 버스 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이 되도록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